제1부 지세와 기운, 성북동 명당의 절자리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 성북동. 도로와 집들 사이로 걷다 보면 문득 조용해지는 골목이 있고 언덕 위로 올라서면 시야가 탁 트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절이 있고 기도하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풍수의 시선으로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도심 속 명당의 기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배산임수입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안고 있는 땅은 안정감이 있고 적당한 높이의 언덕은 바람과 기운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며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성북동은 북쪽으로 북악산이 가까이 있고 언덕 위 골목마다 자연이 남아있고 도심의 소음이 산자락에 걸려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 좌청룡 우백호의 조형입니다. 청룡이 푸른 옆구리를 펼친 듯 산줄기가 휘감아 오는 쪽, 백호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형을 형성한 곳, 이런 조합은 풍수에서 좋은 기운이 모이는 지형으로 여겨집니다. 성북동 주변 산줄기와 도로, 돌담길과 골목문 하나하나가 그 조화 속에 있습니다. 셋째, 지형의 기울기와 대지의 형태입니다. 앞뒤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있고 소나무나 참나무 같은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 돌담과 돌계단이 흔한 곳, 바위가 면하듯 드러나 있는 암벽이 있는 곳은 기운이 맑고 숨쉬는 명당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터 위에 절이 들어서면 절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자연이 손님이 되고 중생이 손님이 되며 기도와 사색의 장소가 됩니다. 성북동의 절 중 대표적인 곳으로 포타사라는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포타사는 개운사라는 큰 절의 암자이고 안암동 개운산 자락에 있습니다. 절 뒤편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마애보살좌상이 하나 있고 금동보살좌상 또한 작은 기도공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마애불상은 대웅전 뒤 바위면을 배경으로 하늘을 향해 펼쳐지고 있어서 그 자연의 암벽이 불상과 하나 되어 있는 듯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바위면이 기역자 형태로 살짝 굴곡지며 보살상이 자연 암벽과 이어지는 모습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풍수적으로 보면 바위가 기운을 머금고 있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뒷산이 보호해주고 앞 공간이 열려 있어 기도하는 이의 마음이 앞으로 열리고 위로 향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다른 절, 길상사. 원래 요정으로 지어진 대원각이라는 장소가 사찰로 바뀐 곳입니다. 산 위로 언덕이 살짝 가파른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절 문 앞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좋습니다. 도심의 소란이 아래로 멀어지고 하늘과 계절의 변화가 가까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길상사입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 돌과 나무가 어우러진 조경, 쉼이 있는 마당, 그리고 전통기와 지붕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살아있어 자연과 조화된 절집의 느낌이 강합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절터의 모든 요소가 조용한 풍수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절이 왜 이런 터에 있고 왜 이런 형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이의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기도자는 절을 올려다볼 때 하늘을 향해 뒤를 돌면 산을 마주하고 앞으로는 도시 풍경을 감싸 안는 시야가 확보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절을 살고 있는 명당으로 만듭니다. 포타사의 마애불 앞에 서면 그 거대한 암벽 앞에서 작은 나 자신이 조용히 숨을 고르게 됩니다. 절간 돌계단을 오르면 돌담 너머 창 안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바위 틈에 난 이끼와 새순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전갈해집니다. 길상사에 가면 정문을 지나 기둥과 기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축물들을 보고 옛 요정이 절집이 되면서도 지형과 조망을 그대로 살린 설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조망이 좋은 언덕 위의 기운, 뒤로는 나무가 우거진 숲 그림자, 앞쪽으로는 도시 불빛이 일렁이는 밤하늘이 절과 사람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입니다. 성북동 풍수와 절은 결국 자연의 큰 기운이 아니라 작은 기운들의 합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습니다. 골목길의 경사, 돌담의 기울기, 마당의 배치, 문틀의 햇살 통로,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 창문 너머 산의 실루엣. 이 모두가 기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절을 찾는 이들은 이 기운을 느끼러 와야 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이 절자리의 조화 속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북동의 절과 풍수 그리고 그 터 위에 지어진 기도처들은 우리가 사는 삶 속 작은 명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제2부 포타사와 길상사, 터와 배치의 비밀. 성북동의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절이 터 잡은 방식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타사와 길상사는 위치, 배치, 조망, 건축물의 방향 등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살린 절터들입니다. 이번에는 그 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터를 선택했고 패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타사로 먼저 가봅시다. 포타사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 자락, 개운산 아래 조용한 골목길 끝에 있는 암자입니다. 절 뒤편은 높은 화강암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쪽은 비교적 열려 있으며 절터의 대지는 옆으로 좁고 앞뒤로 긴 형태입니다. 이 뒷산과 암벽은 마치 뒤에서 절을 감싸주는 보호막 같고 앞이 열려 있어 기도자의 시선이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암벽 위에는 마애보살 자상이 조성되어 있는데 높이 약 5m가 넘는 이 마애불은 암벽 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역자 굴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굴곡진 암벽이 마치 절의 배경 스크린처럼 절 전체의 치세를 안정시키고 있으며 절 뒤에 보호 기능을 합니다. 암벽의 무게감은 절터의 뒷받침이 되고 동시에 암벽이 빛을 받고 그림자를 들이우는 방식이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포타사의 대웅전과 관음전이 위치한 지형은 산의 기운이 절 뒤에서 내려와 절터 상부를 감싸는 배치입니다. 산이 절 뒤에서 낮아지는 형태는 뒤에서 받치는 힘이 강해 터가 안정된다는 풍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절 앞이 넓고 전망이 확보되어 있어 절을 찾는 이의 마음이 탁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타사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금동보살 자상도 있고 이 자상 역시 조망과 기운을 고려한 위치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절터 내에서 균형감을 이루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경내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경내 진입로에서부터 불상까지의 시선 흐름,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대, 그림자지는 부분, 나무와 돌, 바위가 어우러지는 조경 등이 모두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길상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길상사는 성북동 언덕 중에서도 조망이 좋은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덕 위로 약간 경사진 지형 위에 있어 아래 도시의 불빛과 가로수, 담장 너머 돌담 등이 보이는 위치가 자연스럽게 연출됩니다. 낮에는 햇살과 하늘과 산이 어우러지고 밤에는 도시의 야경이 뒤쪽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절의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합니다. 길상사의 대문에서부터 본당 또는 펍당까지 이어지는 길들, 돌계단, 담장, 그리고 건물의 배치가 절 안팎의 시선 흐름을 고려하여 설계된 듯합니다. 진입로가 조금 구불구불한 형태인 것도 바람과 기운이 곧장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자연 요소들을 거치며 완화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지형의 경사와 햇볕, 바람 방향을 고려해 배치되어 있으며 지붕 기울기, 창문의 방향, 처마 길이 등이 햇빛과 빗물, 바람의 흐름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상사 정원과 조경도 풍수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못이나 작은 물그릇, 돌길, 나무 배치가 자연의 기운이 흐르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정원의 나무 그림자, 돌과 바위의 조합, 차경 주변 경치 활용 등이 건축과 조화를 이루면서 절이 단순히 불교의 의식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하도록 만듭니다. 절터 배치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좌향입니다. 즉 절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절터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앉아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포타사의 경우 절의 본존부를 안치한 대웅전, 쪽 및 마애보살 자상의 방향, 진입로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 등이 조망과 햇빛 영향을 고려한 배치로 보입니다. 절 내부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는 시간대, 그림자지는 쪽, 사람이 걸어 들어왔을 때 보이는 풍경 등이 모두 절의 안락감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길상사도 마찬가지로 도심과 산과 하늘이 조화되도록 건물과 마당, 나무와 돌, 담장이 서로 시선을 이어주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절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시선이 어떤가, 햇살과 바람이 몸을 스치는 길이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이 절을 명당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성북동 절들의 이런 배치는 단지 미적인 결정이 아니라 풍수 원리에 기반한 조화의 결과입니다. 절터가 지리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있고 산으로부터 보호받는 위치이며 자연 바위나 지형이 절의 배경이 되고 사람이 진입할 때 마음이 안정되도록 시선 흐름을 고려하며 주변 경관을 살려 차경을 만들고 햇빛과 바람의 흐름을 살피는 것 모두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들을 방문하실 때 절문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절 뒤 암벽이 덮어주는 안정감이 있는지, 앞마당이 열려있어 마음이 트이는지, 햇살이 어디에 비추는지,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치된 돌계단, 나무, 돌담길 하나도 절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제3부. 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마음의 풍경. 성북동 길상사 문을 지나 들어서면 첫째로 방문객의 발걸음이 절로 가는 길목에서 멈칫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돌계단, 담쟁이 덩굴, 고요한 대문 틈새로 들이오는 햇살과 나무 그림자. 이 모든 게 방문자를 환영하는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절을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하러 마음 쉬러 혹은 산책 삼아. 어떤 이는 스트레스를 안고 절에 오고 어떤 이는 작은 위로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는 조용히 절 마당의 돌틈에 핀 풀꽃 하나에 미소를 짓습니다. 길상사에서는 특히 그런 순간들이 살아납니다. 절 입구의 연등이 드리운 그림자 속을 통과하며 무릎 위로 떨어지는 햇살 조각 하나가 마치 오래된 명화의 한 풍경처럼 마음에 박힙니다. 그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시끄러움이 한 겹씩 벗겨지는 듯합니다. 포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자 특유의 조용함, 바위와 숲이 가까이 있는 그 공간, 절 뒤 암벽에 무게 있는 존재감이 방문객의 어깨를 살짝 눌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압박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촉매가 됩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상사를 걷다 보면 마음이 무거웠던 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돌길의 울림, 나무의 향, 절의 구조가 조용히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또 다른 방문객은 계단을 오르며 절 앞에서 아래 도시를 바라보니 삶이 좀 더 크고 넓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절은 건축물이나 불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과 절을 둘러싼 자연, 사람, 분위기, 방문객의 기대와 휴식의 소리까지 모두가 한 덩어리로 절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길상사에는 설법전, 극락전, 종무소, 침묵의 집 등이 있으며 방문객이 머무르는 공간이 많습니다. 쉼터처럼 마련된 마당, 차당 공간,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작은 벤치가 있고 때론 스님들이 정을 나누며 차를 권하기도 합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이 마음의 벽을 조금 낮추어 줍니다. 포타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작은 암자이다 보니 사람이 많지 않고 자연에 더 가까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찢긴 바위의 습기, 나무의 촉감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풍수가 말하는 지기가 살아있는 절터의 증거입니다. 자연과 지형이 조합되어 만들어낸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방문객은 무언가 오래된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절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길상사에서는 법정 스님의 이야기, 창건주 길상화 여사의 삶과 결단이 절터의 영혼처럼 전해집니다. 요정이었던 대원각을 기증하여 절이 된 사연, 살아오는 과정의 고뇌와 희망이 방문객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절 방문자 중에는 불교 신자가 아닌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의미보다 인간적인 이야기와 조망, 풍경, 조용한 분위기에 끌립니다. 그래서 절이 문턱 없이 접근성 좋고 친근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절을 자주 찾는다는 것 또한 의미입니다. 그 기운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공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길상사 정원의 핀 꽃무릇, 가을의 잎사귀, 겨울에 눈 덮인 돌담 모두 풍경 하나하나가 방문객의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그 기억들이 돌아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사람마다 떠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 출발점은 같은 평화와 소망입니다. 절을 찾는 순간 작은 기대가 실현됩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하늘이 넓게 느껴졌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위로가 느껴졌다. 이것이 절과 성북동의 풍수가 결합했을 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절과 사람의 연결은 풍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방문, 정성과 청결,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 그 모든 것이 터의 기운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제4부. 절이 삶에 스미는 기운, 기도와 현대적 의미. 절터는 단순히 자연 속에 자리 잡은 건축이 아닙니다. 그곳은 삶의 정서와 마음의 공간, 고요한 내부의 울림이 머무는 곳입니다. 성북동의 길상사와 포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절이 찾아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풍수를 통해 바뀌고 있는지, 기도와 명상이 어떻게 그 터의 기운을 이어받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절을 찾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조용해졌다. 도심 속 소음이 멀어졌다. 가벼운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 변화는 절터의 지세, 배치, 조망이 만들어내는 기운과 기도나 명상이 만나면서 생겨나는 작은 치유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을 때 절 뒤에 산이 주는 안정감, 절 앞에 탁 트이는 시야가 주는 열린 마음,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등이 배경이 되어 그 기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길상사에서는 침묵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앉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람의 숨소리, 햇살이 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모습, 돌담과 마당의 나무 그림자, 낮은 종소리 등이 기도자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돕습니다. 포타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암벽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암벽 아래 오래된 돌계단을 오르며 느끼는 땅의 울림, 골짜기의 공기, 숲과 바위가 주는 보호감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명상이란 무엇인가요?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명상입니다. 일상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 걱정들이 절 안의 맑은 기운과 맞닿을 때 그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가벼워집니다. 현대에 들어 절과 풍수가 결합된 삶의 의미는 더욱 커졌습니다. 바쁜 일상, 스마트폰 알림, 사람들과의 경쟁, 도시 소음,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마음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절은 쉼터가 되고 풍수적 명당은 마음의 방패가 됩니다. 절을 방문하는 삶의 소확행들이 늘어납니다. 주말 아침 절 마당을 걷거나 작은 연못 앞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 돌담길을 오르며 고개를 들어 하늘의 구름을 보는 순간 작은 명상과 같은 휴식이 되어줍니다. 또한 절의 현대적 역할에는 사회성과 나눔이 포함됩니다. 길상사에서 열리는 음악회, 시민선방, 명상 프로그램, 무료 강연 등이 절 공간이 단순한 기도의 장소를 넘어 마음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터로 변모하게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풍수적 명당과 만나면 공간이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 또한 공간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절의 정원이나 마당, 담장, 나무, 돌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기도자와 방문객의 마음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좋은 기운이 이어집니다. 기도를 드릴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믿음이 바로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이 주는 배경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만 기도자의 정성, 마음의 고요, 자비의 발언이 절터의 기운을 완성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절과 풍수가 만난 그 지점은 공존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옛과 새가 조화롭게 이어지는 것. 절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계곡을 덮지 않고 나무를 베지 않으며 조망을 살리며 햇볕과 바람의 흐름을 고려해 건물이 배치되고 유지되는 것. 성북동 절터들은 그 예가 됩니다. 길상사가 옛 요정 부지를 사찰로 바꾸면서도 조망과 자연을 최대한 살린 것, 포타사의 암벽과 숲의 풍경이 절 뒤배경이자 보호막이 되는 것 등이 그러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과 풍수 그리고 당신의 기도는 결국 하나입니다. 이 땅의 기운이 당신을 지탱해주고 당신의 마음이 절터에 안착할 때 당신과 절 사이에 연결이 생깁니다. 절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됩니다. 기도가, 명상이 당신 삶의 리듬이 되면 절은 당신 안에 있는 명당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 속 작은 기도 한 문장, 절 앞에서 나눈 조용한 침묵, 절마당의 작은 풀꽃, 나무잎, 돌길의 감촉, 이 모든 것이 당신 삶의 기운과 평화를 더해줄 것입니다. 절의 문턱을 넘는 마음이 평안을 찾고 절의 조망이 당신의 내면을 넓히며 절의 기운이 삶을 따뜻하게 덮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합장합니다.